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속기협회 정상덕 이사입니다. 오늘은 회의 속기와 속기록 그리고 한글 맞춤법 특수 약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속기사가 있고 회의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모 포럼에서 속기사가 실시간 속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큰 화면에 자막으로 저렇게 통역이든 아니면 그 사회자가 발언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저것이 어떤 유튜브나 어떤 화상회의 그런 형식을 통해서 또 중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속기하는 것을 보통 회의 속기라고 칭합니다. 이 회의 속기와 속기록은 현장에 속기사가 나가서 속기록을 작성하는데 발언자는 물론이고 거기에 대화 내용, 그 다음에 회의 상황,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표기를 해서 완성된 형태로 만드는데요. 이러한 속기록은 역사성이 있죠. 역사성은 뭐냐면 이러한 기록이 후대까지 일반 회사든 또 국가 기록이든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 역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식성은 이런 회의는 누구나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개인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회의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러면 이 공식성이 사라지겠죠. 이러한 회의를 해서 속기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알릴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공식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증거성이 있죠. 그러한 어떤 일자, 장소, 대화자 이런 부분이 명기가 된 것이 그런 부분에서 증거성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회의를 다음에 또 다른 회의를 개최할 때 그 전번 회의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토의됐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서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걸 보면서 참고를 하겠죠. 그 다음에 전달성은 요즘 뭐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죠. 어떤 SNS라든지 그걸 통해서 바로바로 일파만파로 전달이 되는 그런 전달성도 우수합니다. 이 회의 속기록의 필요성은 뭐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이 조직 운영의 투명성, 이 회의록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뭐 주주층이면 주주들의 이익을, 또 회사면 회사의 이익을, 또 조합이면 조합원의 이익을, 또 국가는 국민의 이익을 어떤 담보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발언을 누가 했느냐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데 이 속기사를 투입해서 속기록을 작성하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올 필요가 없겠죠. 누구나가 공감하고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 조직의 투명성에 속기록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법률로서 공공기능관리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계속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속기록을 법에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속기록을 다 한 달 이내에 올리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제 회의 속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한데 먼저 이 속기 키보드가 있어야 되겠죠. 속기 키보드를 어떤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또 노트북 또 준비하셔서 현장에서 만약에 전원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배터리 충전을 충분히 또 해 가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삼각대 또 연결선 이걸 완벽히 준비해서 회의 현장에서 속기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속기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그 빠지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발언자도 있고 또 스피커가 있는데 사회자
이런 부분에 보통 3개에서 뭐 5개 정도 설치해서 각자 그 어떤 발언자 음성이 잘 전달되는, 잘 녹음되는 그런 쪽에 이치해서 나중에 법문 작업에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최 측의 요청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발언 자료, 또 회의 자료, 또한 전문 용어가 있는 것들은 얼른 들어서는 오청이나 오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서 이것이 속기 약자나 또는 상용구를 정리해서 기록하는데 최대한 정확도를 높여야 되겠죠. 이러한 그 자료를 챙기는 것도 속기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현장에서 발언자를 잘 모를 때 회의 종료 후에 회의 담당자 또는 발언자에게 어떤 그 증명하고 이름을 분명히 메모해서 그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그렇게도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그 현장에서 보면 회의 종류에 따라서 속기사 이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국회의 예를 들어보면 본회의장에는 바로 의장 밑에 발언자가 있고 발언자 밑에 바로 속기사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거의 대부분 본회의장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경우에는 양쪽에 그 의원들이 있으면 가운데에 속기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한 명씩 5분에서 20분씩 교대로 속기를 하고 있죠. 지방의회도 대부분 국회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회의를 할지 이런 데는 다양한 그 어떤 환경이 있는데, 왜냐하면 총회 같은 경우에는 뭐 100명에서 한 1000명까지 이렇게 조합원이 있는 형태가 많아서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어떤 임차해서 그러기 때문에 속기사 이치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총회의 경우에는 거의 그 단상의 사회자 또 발언자 그 옆에 이치해서 또 조합원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이치, 그래서 속기록이 작성되고 있다. 그래서 조합 집행부에서는 이걸 그 상당히 강조해서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에 대의원 회의 같은 회의가 있는데 그때는 50명 내외로 열립니다. 보통 사무실에서 열리기 때문에 마이크 사용 없이 해서 어떤 그럴 경우에는 발언자 또 녹음 이런 것을 더 신경 써야 되겠죠. 또 이 주주총회 이런 데 보시면 거기도 보통 그 발언자가 있고 보통 왼쪽이나 오른쪽에 어떤 이치에 따라서 좌우되지만 잘 들리는 이치를 선정해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다음에 세미나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발표도 있고 그럴 때 발제자 이주의 그런 이치에서 속기사가 자리를 잡아서 속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그림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구성되는 것을 표기를 해봤습니다. 뭐 정부 부처도 뭐 비슷하죠. 어떤 그 일반 회의장이 준비가 돼 있으면 거의 지정돼 있지만 지정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회의 담당자에게 충분히 얘기해서 속기하기에 용이한, 속기하기 편리한, 또 잘 들리는 그런 부분이 가장 좋은 속기석 이치입니다. 그리고 전원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는 미리 연결해서 어떤 그 연결선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준비도 해야 되겠죠. 뭐 이혼에도 마찬가지, 인사청문회, 뭐 국정감사 마찬가지죠. 이런 이제 회의 속기는 처음에 그 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보통 뭐 공문의 경우에는 이런 뭐 회의 일시, 장소 이런 것은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속기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문이나 전화, 요즘 온라인을 통해서 의뢰가 오겠죠. 그럴 경우에 먼저 회의 일시와 장소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회의가 이제 중복되면 동시에 나갈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인력을 또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회의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견적서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이제 그 비용에서 회의록이 어떤 현장에서 실시간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충분히 또 담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속기록만 나중에 법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통 시간당 30-40만 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되지만 실시간의 경우에는 시간당 6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또 되기도 합니다. 또 실시간 하는 경우에는 이 어떤 방송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기술진이 파견되기도 해서 상당히 이제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속기할 때 지장이 없는데요. 회의 속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회의석, 속기석 위치를 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떤 높이 조절되는 의자를 요구한다든지 책상이 마땅치 않으면 어떤 삼각대를 이용해서 또 속기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발언자의 어떤 이치, 왜냐하면 처음 가는 그 회의에서 그 발언자 이치를 모르면 나중에 발언자 확인 때 상당히 애를 먹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A, B, C, D를 한다든지 아니면 1, 2, 3, 4를 한다든지 그래서 발언자 이주의 어떤 그 자기 표기 방법을 해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동안에 어떤 그 발언자 이름이 명확치 않다거나 또는 그 외래어, 요즘은 그 세미나 포럼 등에 가보면 거의 영어화된 한글을 많이 써요. 그리고 또 의학 용어, 또 법률 용어, 또 지명 이런 것은 거의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사전에 충분히 어떤 알아보고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 어떤 현장에서는 마이크 상태랄지 또 주위의 소음 그런 것 때문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의 끝난 후에 그런 부분을 속기사가 일일이 확인하거나 또는 담당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장에서 속기가 끝나고 나중에 이제 어떤 1차 법문을 하고 검토를 할 때 꼭 그 부분을 자기가 어떤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을 표기해서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최종 안분이 되면 어떤 속기사에 도장을 찍어서 어떤 그 현장의 회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하는 공정의 성격을 가지는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 속기 현장에 가서 또 나중에 납품하기까지 과정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어제 저녁에도 이제 저한테 속기 사무소를 한번 그 해보시겠다는 분이 연락이 와서 한번 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러한 그 협회 연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회의록 작성하는데 국회 속기록을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속기용 한글 2010을 가지고 국회에서는 지정해서 사용하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그 1단이든 2단이든 국회 회의록을 보면 가운데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2단 편집을 사용하는데 또 글꼴, 또 줄 간격 이런 부분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것을 양식을 갖다가 거기에 이제 어떤 텍스트를 쓰는데요. 그 발언자랄지 또 이런 부분을 매크로를 정리해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회의록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아신다면 일반 회의에서는 훨씬 더 용이하게 어떤 작성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회의록을 실제 이제 그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가보시면 누구든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한글 파일도 있고 또 PDF 파일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한데 보시면 그 양식이 있죠. 왼쪽에 보면 뭐 몇 회, 또 어떤 회의 형식, 개회식인지 뭐 다른 국정감사든지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밑에 안건이 있습니다. 그 안건에 따라서 발언자가 다 표기되어 있고 또 시간이 표기되어 있고
또 행동하는 이런 어떤 회의 상황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본회의고 하나는 그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죠.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굉장히 그 어떤 법률을 최종적으로 또 조율하는 어떤 위원회다 보니까 나름 파워가 있죠. 그래서 이 법사위원회 회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국회는 지금은 그 다 이렇게 아래 한글에서 바로바로 텍스트 작업을 하지만 전에는 이거를 그 원고로 작성해 가지고 인쇄소에서 조판해서 그러니까 활자를 하나씩 그 넣어서 만든 옛날에 책자 만든 형태 그런 형태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다 보니까 이런 책자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회의록은 남조선 가도 입법 의원 속기록인데요. 이건 미 군정 시대 1946년도에 하지가 어떤 그 군정을 나름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관선 45명, 민선 45명, 90명을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1948년도 우리나라 재헌국회 어떤 개원되기 전까지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약 1년 남짓 회의를 한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책자 형태는 책자가 보시면 그렇게 좋은 종이로 인쇄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한 지금 40년 되니까 뭐 50년, 70년이 좀 됐죠. 종이가 지금 삭아가지고 거의 없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캔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스캔한 것을 이 보기가 만만치 않죠. 한문도 있고 그래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한문을 이렇게 읽는 것조차 거의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글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속기록을 텍스트 속기록하는 작업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회의는 다 거의 마무리됐고 내년부터는 상임위원회를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지금 이거는 국회 그 개원 국회 이승만 그 당시 대통령이 그런 시기에 이 최초의 제1회 국회 속기록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재헌 국회부터 이렇게 속기사에 의한 어떤 속기록이 나온 나라는 거의 세계적으로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는 기록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반제 회의에서 재개발 같은 경우를 한번 설명드리면 재개발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합니다. 정기총회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임시총회 하는데 그래서 총회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거죠. 그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데 그것이 이제 100명이든 200명이든 참석해야 되는데 이런 회의 때는 이런 형식으로 회의 안건이 있고 참석자가 몇 명이고 하는데 보통 총회에서의 그 참석자가 조합원이 1000명이면 1000명의 어떤 다 참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흔히 이제 서면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 현장에 조합원이 20% 이상이 참석해야 이 조합 총회가 어떤 인정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서면 결의서의 형태도 있지만 20% 이상이 나와야 출석해야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발언도 많이 있겠죠. 그런 발언을 이렇게 세세히 기록하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조합원의 형태 발언 이것이 국회 회의록에서 나오는 어떤 형태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회의 안건이 나와야 되고 또 발언자가 나와야 되고 또 시간이 나와야 되고 투표하면 투표의 어떤 종료가 됐는지 또 시작이 됐는지 또 개표가 됐는지, 개표가 종료가 됐는지, 또 투표를 하고 나서 이게 어떤 몇 %에 또 이게 통과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다 망라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재개발 회의 속기도 국회 속기록의 큰 작성 원칙을 거의 일부 본받아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글 맞춤법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한글이 외국인들이 배우기는 상당히 얼른 쉽죠. 원리만 알면 거의 한두 시간만 해도 거의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근데
이 하나씩 들여다 보면 또 의외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예려 단어 표기 방법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스태미너 어느 게 맞을까요? 우리가 판다 하면 판더가 아니죠. 판다로 하듯이 이 A는 R로 해서 스태미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은근히 이걸 보면 어떤 글자를 써야 될지 헷갈리죠. 또 속기할 때는 순간적으로 속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명확치 않으면 힘들겠죠. 근데 약자가 있거나 그러면 훨씬 더 속기사는 용이하게 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 스태미나, 뭐 판다, 파카 이렇게 같이 어떤 외우시면 훨씬 더 잘 외워지겠죠. 뭐 레저, 주스 이것도 어떤 게 맞는지 이렇게 두 개를 놔두면 누구든지 정확치 않으면 헷갈려 하시죠. 그래서 원음대로 뭐 샴페인, 셰익스피어, 슈퍼맨 등을 써야 되는 것처럼 레저, 주스 이 유가 아니고 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타임즈, 렌즈 이 부분도 보시면은 이 엄말의 s는 스로 표기하기로 해서 뉴욕 타임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간용도를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렌즈라든지 이건 또 주자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딱 어떤 표준만 있으면 괜찮은데 또 사용 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쇼맨십 이런 부분도 이 10하고 시읒 우, 이 12가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10으로 리더십 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많이 틀려요. 리더십.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이 틀리는 걸 아실 수 있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시면 이런 우, 이가 아닌 그냥 시읒, 이, 10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그런 것이 쇼맨십도 있고 리더십, 스칼라십 이런 것으로 같이 활용되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트, 뭐 카펫, 로봇 이것이 이렇게 연음돼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끊어서 써야 되는지 헷갈리시죠? 이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뭐냐면 무성 파일음 KTP는 받침을 적는 데에서 끊어서 합니다. 카펫, 로봇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액세서리 이런 부분 보시면 어떤 게 맞을까요? 이 발음대로 액세서리, 미스터리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헤어샵, 헤어숍 이 숍이 맞죠. 보통 보면 우리가 동네 가게 지나가다 보면 헤어샵으로도 많이 쓰죠. 그렇지만 숍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슈퍼 이것이 어느 게 맞을까요? 음인 슈퍼가 맞습니다. 그래서 슈퍼맨 슈퍼가 아니고 슈 그래서 유음이 되는 그렇게 쓰시고요. 스노우 요즘 이제 눈이 잘 내리지 않죠. 이번에 이제 제주도에 뭐 눈이 왔다고도 하지만 스노 이것도 우가 아니고 스노 그렇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섀도, 코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인도 우가 아니고 인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보통 인도로 많이 쓰시죠. 근데 인도입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 이 보시면은 우리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큰 길에는 카센터 이게 어느 게 맞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서클, 가운, 재즈, 사이클 등을 쓰는 것처럼 세지 않는 평음으로 씁니다. 그걸 아시고 쓰시면 되겠고 또 틀리기 쉬운 것이 비즈니스인지 비즈니스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아시면 되겠는데 비즈니스 음으로 씁니다. 이음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걸 확인해 보시고 가스 보통 우리가 평음으로 하면 전달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좀 강조하는 경음을 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춤법에서 경음이 맞는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죠. 그런 부분을 좀 깨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스가 아니고 가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사지 어느 게 맞을까요? 이게 보시면 빼지 메시지 이 시읒을 쓰지 않습니다. 마사지 이게 마사지 이렇게 이게 발음할 때는 이게 그 좀 맛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지만 쓸 때는 시읒을 뺀 그런 형태로 세팅, 에세이, 대생 이런 것처럼 같이 마사지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다음에 몽타지 어떤 그 현상범을 잡을 어떤 그 범죄인을 잡을 때 사진이 없을 때는 어떤 피해자에게 그 몽타주 생각나는 어떤 형태를 해서 몽타주를 만들죠. 근데 몽타지가 아니고 몽타주 우음입니다. 몽타주. 브러시 보시면은 이 시 이게 영어의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시로 표기하는 거 브러시 그 우자가 들어가는 그 시가 아니고 그냥 단음으로 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리더십 하는 것처럼 알코올 이게 얼른 두 개 다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알코올 이게 다 적는 것이 맞습니다. 알코올 캐비닛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 캐빈 철제로 된 것이 캐비닛인데 그걸 요즘은 잘 안 쓰죠. 옛날에는 어느 사무실이나 또 관공서에 가면 이런 캐비닛 형태의 장이 많이 있었죠. 철제로 된 거. 그다음에 자동차에 보면 보닛이 맞을까 본넷이 맞을까요? 보통 우리가 본네트 막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보닛이 맞는 표현입니다. 앰뷸런스 이게 음이냐 유음이냐 그걸 보는데요. 앰뷸런스가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개념 없이 쓰지만 속기사 입장에서 속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어떤 말을 문자로 표현할 때 굉장히 그 헷갈려 합니다. 이런 부분을 또 명확히 아시면 또 이런 부분 우리 생활 용어가 돼 가지고 의외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에러 단어를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링거, 뭐 깁스, 몸이 피곤하면 뭐 포도당 주사를 맞는다든지 링거, 보통 링게르, 뭐 또 영어를 좀 한다 하면서 그렇게 연음시켜서 쓰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잘못된 표현이고 링거. 또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보면 장난하다가 많이 다리도 부러지고 뭐 손도 부러지고 또 겨울에는 낙상해서 많이 그 부러지죠. 그때 기부스가 아니고 깁스 작게 쓴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닝, 커닝 이것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영어로 엠맴이 뭐 연음된다든지 NN이 했을 때는 하나만 표기하도록 두 개를 같이 표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런닝이 아니고 러닝 그러니까 두 개 겹칠 때 같이 니은을 어떤 쓰는 게 아니고 하나만 쓴다 그런 얘기죠. 뭐 컨닝이 아니고 커닝 우리가 컨닝해야 바로 의미가 전달되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커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케이트 이거는 그 우리가 그 틀하고 쓰고 싶지만 영어가 D로 되어 있습니다. D. 그래서 바리케이트 그 부분을 우리가 영어음을 확인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물론 에레어 표기법을 일부 외우기도 해야 되지만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훨씬 이해가 됐습니다. 그냥 바리케이트가 아니고 바리케이트 이렇게 그 하시는 것보다는
영어의 D가 돼 있기 때문에 바리케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외우기가 편하겠죠. 또 자주 틀리기 쉬운 게 뭐 결혼 시즌 되면 뭐 한 달에 2번에서 뭐 4번까지 가는 분도 있겠죠. 뷔페인지 비페인지. 보통 식당 간판에 혼용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뷔페가 아니고 뷔페다. 그래서 이 표기 방법이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또 이게 우리가 많이 틀리게 쓰는 게 파이어, 화이어 이러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파이팅, 화이팅. 이게 어느 게 쓰는지 막 헷갈려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F는 피입으로 표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화이팅이 아니고 파이팅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패밀리, 뭐 파이널, 파이어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다음 플래카드, 뭐 플랜카드, 현수막이죠. 플랜카드, 뭔가 우리가 좀 강조 주고 싶어하는 우리가 경향이 있고 말을 전달되겠는데 플랜이 아니고 플레, 니은 받침이 없는 그것이 플래카드가 맞습니다. 워싱턴, 턴인지 톤인지, 뉴턴인지 보시면 우리가 피스톤, 플랑크톤 이런 것처럼 톤으로 쓰는 겁니다. 뭐 연예인 스캔들 이거 많이 쓰죠.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이 샌들, 우리가 샌달도 하지만 보통 샌들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외우시는 게 편하죠. 그것처럼 스캔달이 아니고 샌들, 스캔들 이렇게 하나보다는 2개를 연이어서 연관시켜서 공부하시면 외우기가 좋죠. 또 카니발, 페스티벌 보시면 상당히 난감하죠. 이걸 어떤 걸 써야 될지. 보시면 이 카니발, 페스티벌 이게 카니발이 아니고 카니발인데, 근데 그 축제를 뜻하는 것은 페스티벌, 이건 어음이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뭐 카니발이니까 페스티벌이 맞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페스티벌이 맞다는 거죠. 그다음에 재킷 이것도 아까 이 카니발 페스티벌하고 유사한 형태인데 보면 자켓이 맞는지 재킷이 맞는지, 여기는 재킷이 맞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캐주얼인가 어이의 캐주얼이 맞는가 보시면 이거는 캐주얼, 이게 좀 헷갈려시죠. 그런 부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이라이트, 뭐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 뭐 이런 거 많이 듣죠. 근데 하이라이트로도 많이 쓰는 것도 보셨겠지만 하일이 아니고 하이, 이것은 이 명사가 2개 붙어서 됐기 때문에 원음을 살려서 하이를 씁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로 표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운동에서 특히 이제 권투에서 뭐 그루기 상태다 그러죠. 요즘 권투를 자주 못 보지만 옛날엔 권투 시합이 많이 있을 때 뭐 어떤 맞으면 그루기 상태가 돼서 뭐 KO가 되기 직전 그런 부분에 그루키가 아니고 그루기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깃 또는 타깃, 이 목표 간을 뜻하면 타깃이 우리가 좀 타깃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지금 LA에서는 특히 그렇게 센 발음보다는 평성음이 맞다는 것이 많죠. 그래서 생각하시면 타깃이 아니고 타깃이다 그렇게 쉽게 이걸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또 레크레이션, 이거는 이제 빨리 발음하면 레크레이션으로 들리죠. 근데 레크레이션이 아니고 표기 방법은 레크리에이션, 그걸 전부 다 써주는 거죠. 우리가 빨리 읽으면 이게 이제 축약돼서 레크레이션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레크리에이션이 정확한 표기 방법이다. 자,
팀워크, 팀워크. 어떤 게 맞을까요? 팀워크. 팀워크가 아니라 팀워크. 그 다음에 프런트, 프론트. 이거 보면은 프런트, 프론이 아니고 프런. 그 부분이 맞죠. 그래서 호텔 프런트에 키를 맡겨라 또는 콘도 프런트에 키를 맡겨라 이런 얘기를 쓸 때 프런트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이런 상징, 여드름 같은 거 뭐 청춘의 심벌, 상징이라고 하는데 심볼이 아니고 심벌, 어음으로 치죠. 심벌. 그 다음에 에드바룬, 에드벌륜. 에드바룬 어떤 게 맞을까요? 에드벌룬. 에드바룬이 아니고 에드벌룬. 보시면 우리가 이게 쓸 때 정확히 그냥 들리는 대로 써도 발음할 때는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 표기할 때는 이 맞춤법에 맞춰서 표기를 해줘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에레어 표기 방법을 쭉 한번 보셨는데 그 에레어는 우리가 이제 강하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을 삼가시고 표기 때는 평성으로 표기하는 게 맞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꼭 속기사의 어떤 지망생은 당연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도 이런 정확한 표기 방법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시험 볼 때 또는 생활 속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 약자 속기 방법에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수 약자라고 해서 뭐 거창은 아니고요. 우리가 속기 때 어떤 일반 어떤 키를 쓰는 게 아니고 속기 키에서 이걸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약자 체계하고 약간 다른 방법을 쓰죠. 속기에서 이제 문장 기호가 많이 쓰이고 상당히 중요하죠. 문장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말투 또 어떤 그 사람의 발언 의도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한 문장 기호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마침표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그것이다 하고 마침표. 예,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메일 주소 할 때 골뱅이라고 하죠. 골뱅이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숫자 1과 히읗 이응을 해서 골뱅이를 표기해서 속기 키에서 다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이걸 일반 키 어떤 기호 키로 가서 한다면 늦겠죠. 속기 할 때 동시에 실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기 키에서 이렇게 쓰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돔 표시 해볼까요? 예, 그럼 일하고 리얼십 이렇게 해서 표기를 바로바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둘 할 때 이런 수사 약자에서 하나. 자, 히읗과 니은 하나, 둘. 이거는 그냥 기본 문자를 그대로 쳐 나가면 되죠. 근데 여덟을 해볼게요. 여덟. 여덟은 디귿 비읍 해서 우리가 이런 자주 쓰이는 수사적으로 쓸 때 이걸 약자화 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몇 번째 이런 게 쓰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일하고 어를 이용해서 이런 수사약기를 하는데 번째는 이렇게 쓰면 자동적으로 띄어쓰게 되는 거죠. 근데 첫째는 바로 붙죠. 첫째. 이것도 이제 숫자를 해서 일하고 우에서 첫째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번째는 어떻게 방법하고 첫째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 연결해서 하시면 둘째, 셋째도 비슷하게 속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번 두 번째 해볼까요? 두 번째. 자, 둘째. 보시면 그런 원리로 진행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숫자를 그냥 쳐보면 예를 들어 11을 쳐본다. 자, 보시면 2하고 물론 숫자를 일자를 두 번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기 뭐 할 때 또 약자로 이렇게 칠 수가 있고 12를 쳐볼까요? 12는 동시에 올라가는 차수는 12로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내려가는 순차를 해보면 54. 보시면 4호를 쥐고 별표를 누르면 이 숫자가 거꾸로 해서 54가 된다는 거죠. 64. 그래서 같은 숫자를 치는 방법, 또 오름 차순을 치는 방법, 그 다음에 내림 차순을 치는 방법을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또 이제 그 1, 4분기, 4, 4분기 이런 표현을 하죠. 또 1년의 마지막은 4, 4분기로 해서 굉장히 개인이나 회사들이 바쁜데 그런 분기할 때도 한번 써볼까요? 4, 4분기. 자, 보시면 4자를 해서 분기, 비읍, 니은 기억해서 분기로 쓰죠. 그러면 1, 4분기.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00년대는 21세기라고 그러죠. 21세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21하고 별표하고 시옷을 하면 21세기. 이게 이제 역순이 될 숫자가 역순이기 때문에 별표하고 시옷을 넣어서 세기라는 걸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뭐 2000년대라고 하죠. 2000년대. 2000년대.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또는 미국 뭐 또 중국에서 뭐 사자회담 이런 게 했을 때 사자회담. 이렇게 숫자와 관련되는 그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또 각종 기념일이 많죠. 또 기념일이라는 게 어떤 그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아팠던 기억도 있지만 보시면 1월 1일, 새해가 되면 1월 1일이죠. 보시면 리을과 히읗을 해서 1월 1일로 하고 그 다음에 3일, 3일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3일 하죠. 그 다음에 뭐 4.19 혁명, 그래서 4.19도 있고 4.19 혁명도 있는데 이러한 그 각종 기념일도 간략히 약자로 할 수가 있고 또 6.25가 있죠. 6.25. 6.25 사변 이렇게 연결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8.15 그 다음에 8.15 강복절 이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속기를 할 때 이런 부분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8.15 강복절은 우리나라에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굉장히 스피드가 빨리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본적인 약자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 자주 쓰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풀기용으로 기념일만 또 이렇게 모아놔서 내 문서하면서 가져와 가지고 교육용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빠르게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면 훨씬 어렵지 않게 쉽게 이런 수사 약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 인사들이 많죠. 지금 옛날 그 러시아 서기장인 고르바초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3번 해서 비음에서 고르바초프 이렇게 하죠. 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보면 김대중 이렇게 치고 또 김영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님도 이런 원리로 해서 약자를 자기가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어떤 용어 또 어떤 회의에 갔는데 그의 어떤 그 자주 나오는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약자를 넣어서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 옛날 대통령 이승만 해볼까요?
이승만.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단어 연습을 통해서 연습이 가능한데 이걸 통해서 문장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1절 행사를 한다.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다. 대통령은 나라를 잘 이끌어야 한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인명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 또 클린턴은 전 대통령이다. 우리나라는 6.25를 겪었다. 4.19 학생운동은 다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다음에 단어를 또 레이건 대통령은 일사분기에 수출 실적이 너무 좋았다. 반도체 수출 실적이 4, 4분기에 좋았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단어와 어떤 또 숫자, 또 대통령, 또 관직 이런 부분이 약자로 많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하나씩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1월 1일은 누구나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약자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면 새로운 해가 되고 그러면 어떤 그 새로운 그 국정 철학을 할 때 그런 연설문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자주 쓰이는 용어 요즘은 이제 뉴딜 또 뭐 어떤 언택트 또 4차 산업 이런 용어가 많이 있죠. 그런 용어를 이렇게 약자를 지금 배우신 어떤 형태대로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실시간 숙기에서 정확히 숙기가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연습 방법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본 문자를 배우실 때 자판을 외우셨죠. 지금 자판은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다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판을 그 다 안다는 걸로 해서는 여러분들이 속기하는데 큰 도움이 안 돼요.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를 안다고 안 치면 안 되고요. 그걸 10번씩 가나다라 마바사 그다음에 거기에 받침을 넣어서 어떤 강랑 당랑 또 갈랄 달랄 이렇게 연습을 또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름 조사 배우셨죠? 그 종성에서 이루어지는 도, 서, 지, 을, 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짧은 글 지키를 통해서 하나씩 연습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통 국가시험이 이제 5분 동안 하기 때문에 5분 30초에서 6분 정도 러닝 타임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활용 조사, 활용 어간. 예를 들어서 고자를 가지고 약자가 수십 개 또는 수백 개가 나올 수 있죠. 그걸 잠깐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가자와 고자를 연결해서 쳐보면 가고를 한 번에 칠 수 있죠. 가고 이런 식으로 나고 자고 사고 주고 이렇게 약자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짧은 글 지키를 통해서 또 단어 연습을 통해서 어떤 이름 조사 또 활용 조사를 익히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어간 활용을 많이 배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와 같다. 그러면 그거를 연결해서 너와 같은 또는 나와 같은 이렇게 연결해서 또 연습이 가능하겠죠. 또 종기령 어미를 이용해서 뭐 어떤 갑니다. 그 종성에 비음 리다를 연결하면 어떤 그 단어들 연결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삽니다, 갑니다. 또 의문사를 쓰면 뭐 갑니까, 잡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이 되죠. 이걸 문장을 연결하면 너는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연습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또 금방 배운 이제 수사약자. 예를 들어서 1, 2, 3, 4를 한 번에 칠 수도 있죠. 올라가는 순차이기 때문에 1, 2, 3, 4 이걸 한 번에 치는 겁니다. 물론 1, 2, 3, 4 이렇게 쳐도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칠 수 있는 것을 연습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역순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내림차순으로 해서 43, 또 54 이런 식으로 또 역순으로 하고 또 이걸 그 분기를 연습했죠. 1, 4분기, 3, 4분기, 또 4, 4분기 이걸 짧은 걸 지키를 연습하면 1, 4분기에 실적이 저조했으나 4, 4분기에는 실적이 호전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또 3.1절을 통해서 민족주의를 주창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습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기호약자 이걸 한번 쭉 아까 해보셨죠? 뭐 넷, 다섯 이런 부분도 해봤고, 그다음에 세체, 네체, 같은 숫자, 내림차순, 오림차순, 그다음에 각종 기념일 이런 부분이 아까 다 연습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이걸 내 프로그램에서 연습하실 수가 있겠죠. 또 인명약자. 여기는 새로운 지금 옛날에 이제 안 쓰이는 인명 대신에 다른 약자로 바꿔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22강은
회의 속기록 작성법을 해봤고 또 한글 맞춤법, 예료 속기를 배우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의 현장에서 속기할 때 사실 요즘은 어떤 SNS 활동 또 공식적인 국가 기록도 회의를 많이 하는데 전반기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회의가 없다가 후반기 되면서 어떤 외국에서 회의하는 경우도 실제 우리 한국에는 못 오지만 화상으로 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에서 어떤 전체 국제 회의가 더 많아지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속기를 잘 안 했던 곳에서도 이런 자막을 전달해서 그것이 또 여러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꼭 장애인을 위한 속기 때는 전에는 무조건 실시간 속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장애인 속기가 아닌 일반 회의에서도 이 어떤 회의 속기의 필요성은 더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성 인식과 AI 이런 부분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한계에 있고 또 속기는 속기록 나름대로 분명히 나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이 속기사의 어떤 전도, 비전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험 잘 보는 법, 그리고 어떤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시험 잘 보는 법은 국가시험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 꼭 1급, 2급, 3급을 따는데 어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